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몇 년 안에 망할 것 같은데 저라면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몇 년 뒤에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을 거다. 대한민국은 10년, 50년, 100년 뒤에도 건재할 거라고 말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연끌하고 비투하고 투기한 사람들은 와르르 망하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몇 년 안이 아니라 앞으로 쭉 해서 살아가면서 망하지 않는 길이 뭘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건강한다라는 거,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거,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 1번, 2번 빚지지 않는 거, 3번 일 열심히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일 열심히 해서 자기 땀으로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고 모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잘 지내면 그러면 금상첨화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피땀으로 만든 돈을 우습게 펑펑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돈이 아까워서 쉽게 쓰지 못하죠. 그 쉽게 쓰지 못하는 돈을 달러 말고 원화로 안정적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고요. 그 다음은요, 고배당 우량주 사서 또 오래오래 가져가고, 또 그 다음은 고이자를 주는 채권을 사서 그걸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고배당 우량주,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KTNG 담배인상공사, 맥쿼리 인프라, 강원랜드, 한국셀석유, GS, SK 등등 이런 주식들을 잘 따져보고 적정한 주가다라고 생각하면 사서 계속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도 좋을 것 같고요. 호텔 신라도 좋겠다라고 보고 하나투어든 롯데관광개발 조금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롯데관광개발도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요즘은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도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관광하고 여행 쪽이 되게 괜찮을 거니까요. CJ, CGV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여서 CJ 계열사들 중에서도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다르게 보는 거죠. 그리고 무학 같은 주식이나 하이트 진로 같이 주류 산업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또한 낙폭 가대주 한샘도 괜찮고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고배당 우량주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하나씩 둘씩 담아서 최대한 분산해서 가져가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BGF 리테일도 좋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증권도 괜찮고요. 정크사 종목들 중에서 SK도 몇 달 전에 12만원, 13만원 하다가 지금 20만원 가까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나눠서 사놓으면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낙폭 가대주도 괜찮고 올라갔지만 그래도 분산해서 나눠서 사놓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 CJ제일제당, SK텔레콤 이런 종목들 하나씩 둘씩 따져보고 천천히 들여다보고 사놓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권요, 고이자 채권, CJ, CGV 39 채권, 40 채권, 아니면 롯데, 손해보험 이런 종목들도 채권으로 보고 채권 이자율이 무려 7%가 넘습니다. 그런 종목들 가지고 담아 놓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ISA 계좌 만들어서 넣고 IRP 계좌 넣어서 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도 좀 받고 이러면은 꽤나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분야에 괜찮게 투자할 만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뭐든 간에 자기가 잘 공부하고 계속 살펴보면 충분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도 괜찮고 한국전력도 괜찮고요. 인천 도시가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네, 살펴보면 괜찮은 것들이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한 바구니에 계란을 하나 담는 게 한 번에 담는 게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최대한 좀 분산해서 나눠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에 몰빵해서 많이 가져가면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얻으면 예,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분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골고루 가져가면서 보는 게 제일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저는 이제 2025년 하반기, 6년, 7년, 2028년 1분기 혹은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가도 그 이후에는 되게 대세 하락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최소한 5, 6, 7은 괜찮지 않나라고 조심스레 짐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동안에도 최대한 분산하고 나눠서 조심조심하면서 고려해서 종목들을 다듬어 나가는 게, 담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자기의 본업이 있어야 되고 그 본업을 열심히 한다라는 거 1번, 2번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 3번 최대한 분산 투자해서 오래오래 갖고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28년쯤에는 주가가 대세 하락의 분위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동안에 많이 몇 년 사이에 급등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좀 최대한 나눠서 조절해서 일부는 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 어느 것도 100% 안전하다, 확실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낙폭과대 혹은 갑작스러운 쇼크가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좀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살아가야 좀 더 나은 기회와 많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분산하자, 최대한 나눠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괜찮고 그렇게 사는 게 좀 안전한 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무리하게 빚지고 욕심 부렸던 사람들이 망한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빚 갚는 걸 되게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본 이들이 그 만만하게 생각했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봐야 됩니다. 꽤 무서운, 꽤 엄청난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살게 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는 걸 쉽게, 편하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습게 생각하면 그로 인한 대가를 충분하게 치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